저 오늘 이거 테슬라 진짜 재미있었거든요. 내용은 되게 심플해요. 심플한데 이 진짜 곰들과 황소, 그러니까 이 비관론자와 이 낙관론자들이 어떤 걸로 대치를 하는지가 이렇게 탁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방향이 좀 잡히는 느낌? 저만 좀 늦게 잡은 걸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좀 나와서 오늘 제가 정리를 시작해봤습니다. 자, 테슬라 간밤에 7%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요일 날 그 인도 실적 2분기 인도 실적 공개를 했죠. 그에 따라서 이제 월가에서도 다양한 이제 또 분석들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뭐 누구나 다 하는 말은 뭐 비관론자든 뭐 낙관론자들이든 하는 말은 그래 공격적인 가격 인하 통했다. 인도 실적이 깜짝스럽게 나왔으니까요. 하지만입니다. 거기서부터 이후에는 이제 의견들이 엇갈려서 다 정리를 해봤는데 어제도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2분기에 테슬라가 자동차를 약 48만 대를 생산은 했죠. 그랬는데 고객들에게 실제로 인도한 판매한 것은 약 46만 6,100대입니다. 이게 역대 분기 최대고요. 전년 대비로 83%, 전기와 비교해도 약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1분기 때도 전년 대비해서 한 36% 증가를 했는데 지금 83% 증가를 했으니까 이게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시장에서는 약 한 44만 6천 대 정도 인도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한 4, 5% 정도 예상을 상회한 거죠. 실제는. 그런데 이 4, 5% 상향한 것도 요것도 지금 보니까 2021년 4분기 이후에 최대,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보다 웃돈 그 비율이 2021년 4분기 이후 최대일 만큼 이번에 확실히 좋았던 실적이고 시장의 예상을 그만큼 깜짝 놀랄 만큼 뛰어넘은 거다라는 실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연간 인도량 목표치를 180만 대 정도로 삼았었는데요. 요게 상반기 때 이미 92만 대를 기록을 하면서 이미 절반 이상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이 목표도 이건 되게 보수적인 목표치라고도 볼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들도 좀 나왔습니다. 테슬라 오는 19일 날 이제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지금 시장에서 관심은 마진이에요. 니들 가격 공격적으로 인하해서 그래 많이 판 거 인정해. 하지만 니들이 마진 엄청나게 지금 까먹고 있잖아. 라는 거. 왜냐면 1분기 때도 실제로 마진이 19.3%로 나왔었는데 이게 전년 동기에는 29%였으니까 거의 10%포인트 마진이 위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분기 때도 너희 더 나빠졌을걸? 그게 중요하지. 라는 게 비관론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마진 같은 거는 19일 날 확인이 될 겁니다. 요 인도 실적 딱 공개가 되고 나서 월가에서 이제 목표가들 상향을 줄줄이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도이치뱅크, 여기는 아마 캐나다 투자은행인 카나코드 제뉴이티, 그리고 JP모건, 트리스트 증권, 뭐 시티그룹은 그냥 유지였어요. 목표가는 유지했고, 근데 아마 코멘트를 단 것 같고, 웨드부시도 다 그냥 유지를 했습니다만 여기 나온 거는 아마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JP모건은 목표 주가 좀 이상하죠? 그죠? 115달러에서 120달러로. 그래서 주가 반토막 나야지 이게 적정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네, JP모건은 워낙에 비관론자예요. 그래서 뭐 테슬라 공매도 세력이기 때문이야 뭐 이런 뭐 비난도 많이 받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너무 비관론자 거 그리고 너무 극단적인 낙관론자들 거는 좀 제하고 그 중간층 것들만 봐도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인도 실적을 보고 목표가를 일제히들 올렸구나라는 건 확인이 되고요. 근데 현재 주가가 너무 많이 빨리 올라서 목표가를 올려도 이 맨 왼쪽에 있는 게 그래서 현재 목표가 대비 현재 주가와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거야를 보여주는 게 맨 앞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카나코드를 빼면 그리고 웨드부시를 빼면 지금 주가는 좀 비싸다라고 보는 게 월가의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그냥 목표가 상향은 했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우리 이준우님 테슬라 과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가격 인하가 득이 될지 독이 될지 그쵸. 자, 지금부터 이제 월가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비관론자들, 보수주의자들의 의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들은 테슬라 실적이 나오고 뭐가 잘 나와도 늘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많이 팔면
니들 가격 인하해서 많이 팔았잖아. 니들 그 마진 이제 어떡할 거야?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야 니들 생산량보다 인도량이 훨씬 적잖아. 니들 재고 쌓이고 있지. 이게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보겠습니다. 자, 번스타인 네 토니 사쿠나기 애널리스트는 그래 배송 실적 정말 인상적이었어. 뛰어나. 오케이 인정까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 상당한 가격 인하가 있었고 분기 말에 특히 아주 강력한 판촉 활동 뭐 이것도 결국 가격 인하죠. 있었어. 그런데 보니까 너희들의 모든 모델 이게 리드 타임이 너무 짧아졌어. 그러니까 주문 들어오고 나서 고객이 인도받을 때 기간 그게 옛날에는 뭐 몇 달씩 걸리고 했는데 요즘 뭐 3주 만에 뭐 배송을 받기도 하고 뭐 2주 만에 배송 이게 리드 타임이 계속 짧아진다는 건 그만큼 재고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배송한 것이 주문 들어온 것보다 더 이제 많았어. 그만큼 재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보니까 수주 잔고도 감소했을 것 같아. 지금 수요에 대한 걱정, 자동차 수요에 대한 걱정 그게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라던가 뭐 소비 여력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 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요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지속돼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코엔의 제프리 오스본도 너희들 지금 생산한 것과 인도한 거의 그 갭이 13,560대야. 초과 생산량이. 그런데 이게 생산량이 인도량을 초과한 게 벌써 5개 분기 연속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요 갭이 10,000대를 넘어서 10,000대 이상이었던 그게 벌써 4개 분기 연속이야. 라고 하면서 아마 이건 이것도 결국은 재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고 상황이 우려스러워 라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파이퍼 샌들러 여기에 알렉산더 포터 애널리스트도 지금 3분기에도 너희들 추가적으로 가격 인하를 하면 마진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재부각될 거야. 지금 주가 막 올랐지만 마진 우려 부각되면 주가 그때부터 밀릴걸?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자동차 섹터 분석가들도 이게 공통된 의견인데요. 지금 전통 자동차 제조사들 너희보다 전통이 깊은 뭐 포드라던가 뭐 그죠? 그들도 지금 전기차 부분을 강화하고 있어. 그러면 테슬라 너희 시장 점유율 2018년에 78%였지 2026년에는 18%로 감소할 거야. 줄어들 거야. 물론 너희가 전기차 시장에서는 그래 경쟁력 있는 기업이고 18%여도 꽤 우위에 있겠지만 과거의 그런 영광은 볼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주의자들은 테슬라를 볼 때 그냥 우리 전통 자동차 제조사를 보는 관점에서 본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재고에 대한 우려, 마진에 대한 우려, 시장 점유율에 대한 우려. 그죠? 이게 이제 이 보수론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대체 이런 상황에서도 막 오면서 캐시우드 언니는 막 $2,000 갈 거야 막 이러잖아요. 이들은 거의 뭐 종교 같아요. 테슬라가 일종의. 그들은 왜 그렇게 보는지가 뒷부분을 보면 나옵니다. 이들은 마진 우려? 야, 장기적으로 중요하지 않아. 마진 우려 악화될 수 있어.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자, 먼저 웨드부시의 댄 아이버스. 이분도 어제 애플 하면서도 아마 언급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관론자들 지금 뭐 머리를 극적이고 있을걸 막 이랬는데 이 테슬라를 보면서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성과였어. 라고 이분이 이런 말을 되게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곰들 그러니까 이 비관론자들, 이 곰들을 최대 절전 모드로 돌려놔야 돼. 동면시켜버려야 돼.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실적 보고도 지금 너희들 그래? 라는 건데 자, 너희는 테슬라를 너무 한 면만 봐 라는 겁니다. 일단 테슬라는 강력한 충전 네트워크 그리고 에너지 사업 그리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 등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테슬라 생태계, 배터리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어. 테슬라가 구축하는 이 생태계 속에서 많은 참여자들이 앞으로는 그냥 임대료를 내면서 그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야.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그런 생태계적인 측면에서 봐야지 그냥 부분적으로 마진이 어떻고 뭐 이걸 볼 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데오시 댄 아이버스는 테슬라 앞으로 이제 $300까지 갈 거야 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댄 아이버스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강세론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나온 내용이 또 요 아래 내용인데요. 자, 마진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럼 뭐지? 일단 완전 자율주행 이게 사실 자꾸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우려가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만 요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선도적 개발자가 테슬라라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면서 하반기에 분명히 이게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라고 언급을 하면서 실제로 머스크도 테슬라의 가치 그래 우리 주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 아는데 이 시장에서 이렇게 우리를 가치 평가하는 건 무엇보다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 나도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공할 거야 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고려를 한다면 머스크는 그냥 가능한 많은 차량들이 테슬라 차량들이 도로에 깔리는 걸 원한다라는 거죠. 왜? 테슬라 이 소프트웨어가 나오면 기존 테슬라 차량에 이 소프트웨어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들한테 중요한 거는 많이 파는 거지 지금 당장 마진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이 소프트웨어의 마진은 70% 이상이라는 거죠. 엄청나다. 그러니까 뭐 사실 소프트웨어는 이거 개발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비용 안 들이고 다 마진이 남는 거니까 이제 핵심은 이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다가 머스크는 또 이 자율주행이 완전히 기술이 나오면 차들에게 탑재를 하면 이제 로보택시로 넘어갈 이걸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내가 로보택시를 어떻게 운행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고객들 테슬라 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이걸 주고 근데 우리 차를 생각을 해보시면 일주일에 운행하는 평균 운행 시간이 미국에서도 12시간이라고 해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뭐 출퇴근 때 1시간씩 하면 일주일에 한 5시간에 주말에 어디 다닌다 해도 저도 한 7, 8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주차장에서 다 쉬고 있는데 그때 이 차들에게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차가 나가서 로보택시 역할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테슬라와 이 차주들이 이제 나눠 갖는 뭐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열리면 이거는 어마어마해 마진도 어마어마하게 늘 거야라는 게 이제 긍정론자들이 바라보는 테슬라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캐시우드도 이 로보택시에 되게 주목하면서 그래서 2027년까지 아마 $2,000 갈 거라는 게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차 회사, 자동차 회사로 보고 있다면 지금 너무 비싸죠. 얘네 지금 포가 70배인데 너무 비싼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라면 테슬라 안 보시면 되고 정말 그 테슬라의 생태계, 테슬라의 미래,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런 걸 본다면 투자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나뉜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시장에서는 여전히 기존 전기차 그냥 회사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47명 중에 21명만 매수해요. 44.5%, 7%, 그리고 20명 이 정도 비율은 그냥 중립. 너무 비싸. 그래. 뭐 성장성을 고려해도 비싸라고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스크가 정말 성공적인 생태계를 잘 만들어낼까? 이걸 믿는다면, 그리고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거에 베팅을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베팅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너무 비싸라고 손을 떼든가 단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요즘 머스크가 뭐 저커버거하고 뭐 현피 뭐 격투기 하느니 뭐 이런 것만 안 하고 그냥 사업에 이렇게 좀 스마트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꾸 딴 길로 새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자, 그래도 저는 테슬라를 좀 믿어요. 이 사람 저처럼 이런 평범한 사람 아니구나. 이 사람의 머릿속에 그려는 이 세상은 우리가 그냥 내 미래를 꿈꾸는 이거와는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각자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